잠깐이나마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안했다. 그 불안의 원천은 언제나 돈이었다. 안녕하세요, 책라벨입니다. 오늘 우리의 라이프 밸런스를 올려줄 책은 김종봉 제갈현열님의 돈 공부는 처음이라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저의 가장 첫 번째 인생책이기도 합니다. 첫 직장에 입사하고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저를 단 한 권의 책으로 투자자로 성장하게 만들어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고 좋은 인생책 구절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물 흐르듯 끌어나가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속물 같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돈은 인생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참을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다. 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따라왔던 세상의 대답은 이랬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자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 이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자고, 무엇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한때 그 말에 공감했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돈과 관련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말했던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예쁜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쁜 꽃을 바라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것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작은 행복이란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였다. 물론 간혹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수가 되기엔 평범하다. 다음 달 카드값은 얼마가 나올까 걱정하며 월급날을 기다리고, 월급을 받아도 며칠이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바닥난 통장을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차는 좋은 것을 타고 싶고, 좋은 시계와 명품 가방을 사고 싶고, 명품으로 도배하며 여유롭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사실 위의 말은 모두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기만이 섞인 비열한 우월함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나만 뒤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다른 이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깐이나마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안했다. 그 불안의 원천은 언제나 돈이었다. 그래서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짧았던 행복의 시간보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기에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은 대부분 돈에서 출발한다. 인생을 산다라거나 물건은 산다라는 문장에서 산다라는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떼어놓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을 떼어놓고 행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결코 속물적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평범했고 세상은 다만 지나치게 돈과 엮여 있을 뿐이다. 어떠셨나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 구절을 읽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도 방법을 하나도 모를 만큼 돈에 대해 무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과 삶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돈에 대해 알아보려 했는가? 돈을 알아보다, 돈을 공부하다. 이 문장은 어딘가 어색하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돈이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까? 돈에 대한 강연을 처음 시작했던 순간부터 가슴에 품었던 질문이다. 다양한 답변과 마주했지만 가장 명쾌하고 단순한 이유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다.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언가에 익숙하다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무언가를 잘 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돈을 의식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당신은 어떠한가? 돈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없이 익숙한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익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악착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늘어나는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불안해한다. 결혼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힘들어하고 커가는 아이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보며 한숨을 내쉰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족쇄가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불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불안한 이유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무지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버는 돈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선배도, 대학도, 사회도, 그 어떤 존재도 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책라벨이었습니다.